오늘 제가 그 강연 토픽은 헬스 쪽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When Harry Met Sally 이런 것처럼 When XR meets AI.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를 저는 정의를 할 때 이제 크게 다양한 정의들이 있는데 제가 보는 정의는 XR과 AI와 그다음에 지금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블록체인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최근에 이제 그 XR과 AI가 메인이 되고 블록체인이 완성이 되면은 사실 메타버스 경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터인데 일단은 이 두 포인트를 가지고 특별하게 헬스 분야에 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 인트로덕션 하겠고요. 그다음 글로벌 디지털 헬스 인더스트리의 어떤 현황 그리고 특별하게 AR, VR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의 근간이 되는 그런 실감형 기술이죠. AR, VR, XR 베이스 헬스 케이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기회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챌린지 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AI의 화두가 이렇게 많은 전 세계가 영향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융합이 돼서 향후에 메타버스 헬스케어를 이뤄갈 것인가 이런 포인트로 여러분과 한 시간 동안 강의를 하기를 원합니다. 뭐 간단하게 저는 지금 AR VR 허브 연구소를 맡고 있고요. 컨퍼런스 체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제 협회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22년도에 때 여러 가지 뭐 과기부라든지 문체부 이렇게 자문도 하고 가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2015년부터 이 AR, VR 이 부분을 계속 연구소를 하고 컨퍼런스 시작하고 그래서 시리즈로 매년 그 컨퍼런스 프로시딩 최근에는 2년 동안에 이제 스코퍼스 인덱스가 돼서 여러 가지 이 가장 최근 특별하게 이건 공학적인 부분보다기보다는 이 AR, VR이 어떻게 응용이 되고 어떻게 매니지하고 약간 비즈니스 관점에서 포커스를 가지고 컨퍼런스 하고 있는데 다양한 분야 사람들이 공학, 그다음에 인문학, 사회학 여러 분야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컨퍼런스를 매년 하고 있고 한 10년째 컨퍼런스 체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인더스트리 케이스 스터디도 많이 매년 이렇게 최근 2, 3년 동안 아, 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에서 잠깐 뭐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 AR, VR, 그다음에 XR, 특별히 메타버스의 기술들이 어떻게 뭐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 뭐 그다음에 헬스케어 인더스트리에 어떻게 적용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 분야에서 한 10년 이상 계속 이렇게 시작을 해왔고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인터내셔널 레피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허브이기도 합니다. 어, 일단은 제가 그 첫 번째로 이렇게 AR, VR, XR, 메타버스 이제 다 이쪽 분야를 이렇게 전공하시고 연구하시기 때문에 과연 이게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도 이 분간을 잘 못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AR은 현 그 리얼 월드를 볼 수 있는 거고 VR은 볼 수 없는 건데 사실은 이 단어 자체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어떤 그 회사가 이 단어를 들고 나왔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일반 대중에게 확산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에 오클러스가 VR을 하면서 VR이 되게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다음에 AR 같은 경우는 포켓몬고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됐고 뭐 믹스 리얼리티는 저기 뭐죠? MS에서 저기 그 헤드셋 믹스 네. 리얼리티 헤드셋 하면서 나오고 그다음에 XR은 사실은 퀄컴에서 좀 했고 우리가 말하는 메타버스는 엔비디아가 이렇게 그 단어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했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는 실감형 기술이라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트렌드는
XR이고 그다음에 좀 퓨처리스트한 거는 메타버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헬스 마켓을 보면은 2030년도에 뭐 884 빌리언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계속 20%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마켓은 미국이고요. 그리고 이 미국과 영국이 이 나라에 제가 95년도에 처음에 영국에 왔는데 한 지금 30년 정도 살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 대영 제국 때 했던 그런 그 유산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분야를 보면은 나라 그 사이즈에 비해서 어떤 부분 영향력이 되게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 영향들이 많이 있는데 헬스도 제가 이 산업을 보는데 한 한 3, 40%는 영국 회사들이 리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어, 어, 그러니까 그 전 세계 그 100대 회사 중에서 미국이 한 30, 영국이 27 이런 정도로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헬스케어 시장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앞으로 한 2030년 되면은 이게 아시아권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 아직 그 제도적인 부분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기술과 그다음에 혁신성은 있으나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힘든 그런 부분들을 잘 극복해 나가면은 좀 후발주자이지만은 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XR 마켓 인더스트리를 보면은 결국은 중요한 컨슈머 마켓 쪽에서는 결국 게임하고 이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두각을 나타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메타버스 시작되는 어떤 그런 사례들을 초창기 사례들 보면 다 게임을 하다가 우리 파티를 하고 이런 데서 다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게임하고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그 중요한 산업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B2B나 뭐 이쪽으로 봤을 때는 메디컬하고 뭐 매니팩처링, 리테일, 에듀케이션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성장성 있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향후에 그 가장 그 most disrupted 그러니까 뭐죠? 가장 많은 그 기존에 없지만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를 꼭 뭐라고 이렇게 이렇게 인더스트리에 물어봤더니 결국 헬스케어 메디컬 디바이스가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을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당장은 아직은 어, 응용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향후에 가장 큰 성장 산업 혹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티피컬하게는 에듀케이션하고 트레이닝, 그죠? 이 부분들이 가장 먼저 초창기 그리고 최근에도 B2C 마켓보다는 B2B에서 에듀케이션 트레이닝 그 중에서 뭐 국방이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은 어, 중요한 유스 케이스를 내고 있고 사실은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게 사실 그쪽인 것 같습니다. 그죠? 아직 B2C 마켓은 조금 더 성숙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기 헬스케어를 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AR, VR, XR 헬스케어 측에서 그 사용되는 그런 응용 분야들이 있는데 특별하게 많은 부분들 그리고 제가 많이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 재활 분야거든요. 그래서 재활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증 관리, 그다음에 수술, 서지컬 트레이닝, 그다음에 특별하게 멘탈 헬스도 대부분 굉장히 중요한 멘탈 헬스가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멘탈 헬스 혹은 사이콜로지컬 디스오더 이런 부분들요. 그다음에 뭐 해부학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이 AR, VR이 응용되고 있고요. 뭐 아시아라든지 미국, 유럽 이 다양한 그런 사례들이 많은 그 케이스가 이렇게 발표되고 있고 그다음에 응용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 상용화 단계는 많이 되진 않았지만은
최근 2, 3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부분들 AR, VR, XR 이런 실감형을 기술을 가지고 개발하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좀 볼 텐데요. 그 캐나다의 버추얼 리액 같은 거 멘탈 헬스를 보는 그런 이렇게 유스 케이스가 있는데요. 심리적인 그러니까 재활인데 이렇게 심리 치료라든지 특별하게 이렇게 vulnerable population 이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virtual rehab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멘탈 헬스 쪽에 옥스퍼드 VR에서 이 멘탈 헬스 관련해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비디오를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한 몇 개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옥스퍼드 VR은 좀 재밌는 거라서. 소리 들리십니까? 네, 네, 들립니다, 교수님. 네네, 네. Flying high isn't fun for everyone, though. Hello, world. Acrophobia, or fear of heights, is one of the most common phobias. But this virtual reality therapy hopes to help. Sweating again. Chan here can confidently fly a plane. Okay. But when it comes to heights in general, it's a different story. Oh no. Oh no, I've got to move. Leave her. Come back, bring me back, bring me back, bring me back, bring me back. I can't do it. Come back. I can't move while I'm out there. Come back. Oh god. Oh, it's dark. They were going on the roller coasters. I talked about this VR thing that we were doing. A basket of light balls. What I need you to do is throw the light balls down into the atrium. I think VR can treat pretty much any type of fear or phobia. So it might be, for example,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옥스퍼드 VR에서 만든 건데 이를테면은 그 고소공포증이죠. 약간 심리적인 그런 멘탈 헬스적인 다른 분야인데 이런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미국에도 이제 그 파킨슨 병을 하는 그런 리헵 쪽으로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여러 분야가 있는데 리헵 쪽으로 조금 많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네네. 파킨슨을 이렇게 하는데 보통 우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영국에도 그 뉴카슬에 비슷한 형태의 회사가 있는데 보통 VR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헤드셋을 쓰고 그리고 이 헤드셋 안에서 보는 경우도 있는데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트레드밀처럼 해가지고 환경을 주어서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VR 사례도 있거든요. 제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andy Williams is buckled up and ready for action. It looks and feels like she's part of a video game, but it's actually high-tech rehab for her Parkinson's disease. We know in neurorehabilitation, you have to challenge patients for them to get better. And so this provides a very safe environment for that to occur. The virtual reality treadmill has two belts, one for each foot, and a base that moves to mimic different surfaces. It can also react and adjust to a patient's movement, and a wraparound video screen completely immerses the patient into a real-life scenario. When I go over like a little hill, you feel it in the machine. Rather than just having the patient walk or an individual walk up and down a standard biomechanical track, now what we can do is we can change the environment in a very dynamic fashion. Special programs are designed to work on specific skill sets while providing positive feedback. During weekly appointments at Cleveland Clinic, Sandy works with her therapist on gait and increasing stride length by 이 touching 케이스 her 같은 경우는 toe. 보통 우리가 VR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헤드셋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360도 환경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자유롭게 그러니까 VR 상황에서 갇히는 게 아니라 이런 뭐 프로젝션 매핑을 통해서 이 전체를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훨씬 더 입체적인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 가운데서 좀 다양하게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 그런 VR이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거는 VR 헤드셋이 아니라 이 환경 자체를 만들어 버려서 이런 게 광고라든지 아니면 미디어 아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인데
나름대로 이 헬스 쪽에서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 여러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버추얼 카디악 랩 여기는 심장 이렇게 재활인데요. 또 그런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VR이 아니라 이게 태블릿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가 손쉽게 VR을 굉장히 이머시브하고 입체적인 그런 강점이 있는 반면에 가장 단점은 액세서빌리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VR 헤드셋이 없는 경우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없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가서 쉽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도 이렇게 리헵이라든지 페인 릴리프, 그러니까 통증 완화, 그리고 피지컬 앵사이어티 디소더 트리트먼트를 위해서 이제 여기는 티피컬하게 이제 VR을 사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스트로크면은 뇌졸중이죠. 뇌졸중을 한 이 사례를 잠깐 보실까요? 뇌졸중을 한 We value VR was developed out of a need, the patient's need for better therapy. Revalue is designed for patients who have lost the functional use of one hand due to a stroke or brain injury. With Revalue, patients are able to complete repetitive tasks at home and support their therapy. Combining a simple-to-use EMG biofeedback with low-cost immersive virtual reality headsets enables you to perceive both hands as active hands again. Little, often not visible muscle activities of your affected hand are amplified by Revalue to control the full range of motion of the virtual hand. Our Revalue avatar and your therapist guide you through the challenges. All our challenges are created by therapists, so you can train your affected hand in a functional way which wouldn't be possible in the real world. Revalue detects and amplifies even little muscle activities and use them in a playful approach, which helps you to relearn those movements. The tasks will challenge you to activate different muscles in a sensitive way. Revalue will change the way you perceive your therapy. Recovery is a challenge, Revalue is your partner. For more information what's coming up, follow us on social media or subscribe to our newsletter to stay up to date. 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뇌졸중인데 햅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최근에 그 보면은 기존에는 이 사이트와 그러니까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청각과 시각이 중요했는데 특별하게 환자 치유할 때는 이런 햅틱 이렇게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뭐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해져서 이런 쪽으로 많이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우리 브레인을 움직여서 보디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매니플레이션인 거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없는 것을 이렇게 뭐죠? 왜곡을 시킨 건데 우리 브레인을 이렇게 왜곡을 시켜서 보디가 움직이게 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건데 뭐 VR의 어떤 순기능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그 영국 회사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죠? 소아과에서 CPR 트레이닝을 하는데 이 회사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 환경 VR을 만들 때 아마 여기서 이렇게 공학하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어떤 환경, 그다음에 특히 시뮬레이션 트레이닝을 할 때. 근데 그런 부분을 AI를 통해서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잠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여러 병원에서 하고 있는 특별히 LA의 어린이 병원에서 했던 그런 트레이닝인데 잠깐 보시죠. 네.
이 프로그램은 저기 오클러스 그러니까 메타 서포트를 받아서 그 영국 회사가 이렇게 한 건데요. Working in partnership with Oculus, Bioflight VR, and AISolve, we've designed these experiences to simulate training in low-frequency, high-acuity events. These are situations that don't happen often, but when they do, the stakes are high and lives are on the line. As we begin Module 1, the resident is placed at the foot of the bed. Our emergency medicine technician provides a debrief and current patient status. Our user is presented with a lifelike patient in need of immediate medical treatment. Team members include our ER nurse, respiratory therapist, and pharmacists. Interactive elements include the IV cart, airway cart, and selectable medications from the code cart. Navigation and selection protocols allow the user to make real-time decisions for patient treatment. The resident can also interact with the patient through hotspots on the body that allow for haptic pulse check, capillary refill, breath, pupil, and cardiac checks. VR training experiences like these provide our residents with an immersive and engaging way to learn new skills and become more confident and better prepared doctors. We believe this is the future of medical skills training and will have a major impact in medical education. 네, 저도 한 두세 달 전에 이 회사를 이게 영국에 있는 루톤웨이 베이스라는 회사인데 이 방문해서 이걸 봤는데 그 환경 자체가 그 아바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세 명이 이렇게 VR 헤드셋을 쓰면 각각의 어떤 역할이 주어지거든요. 저기 간호사 역할, 의사 역할 이렇게 해서 그 버추얼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인스트럭션이 주어지고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건데 나름대로 이 프로그램들이 뭐 미국이나 영국 이런 곳에 트레이닝, 시뮬레이션 쪽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케이스를 봤는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관여하고 있는 프로젝트 한 네 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초창기에 그 여기 맨체스터 유니버시티 NHS 파운데이션 트러스트라고 해서 보통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지역 단위로 그레이트 맨체스터 아니면 런던, 뭐 옥스포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병원 연합체가 이렇게 뭉쳐서 NHS 파운데이션 트러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맨체스터 같은 경우는 12개 병원이 거기에는 소아과, 뭐 안과, 그다음 종합병원 이런 다양한 그 병원들이 합쳐져서 의사들, 의료진만 해서 한 2만 명에서 4만 명, 병원만 해서 한 12개인데, 그 처음에 했던 게 서지컬 트레이닝을 같이 이렇게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풀모너리 리앱,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게 폐 환자 재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같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에서 그 국립암센터하고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시작했던 NIHR이라고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Research,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국립 뭐 헬스케어 리서치 인스티튜트 뭐 이런 건데 거기에 이제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프로젝트는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정형외과 의사들의 그 훈련을 VR로 하는 거였는데 정형외과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숙련된 그냥 서전, 그러니까 정말 한 20년 된 그런 숙련된 정형외과 의사를 만드는데 시간도 많이 드는데 문제는 그 early career 그 덕터들, 그러니까 새롭게 그 의료 그 정형외과 수련이 있죠. 거기를 훈련하는데 너무 많이 시간과 돈이 많이 들고 어렵기도 하고 책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실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정형외과 의사분하고 같이 이렇게 영국의 이노베이트 UK라는 그런 펀딩이 있는데 같이 협력을 해서 이 마티비전이라는 그 회사가 플랫폼 개발하고 그다음에 의사들이 컨텐츠 제작을 하고 저희가 리서치 파트너로 해서 들어가서 그 주니어 닥터들을 서지컬 트레이닝하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때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발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프로젝트는 제가 약간 시간을 뭐 한 5분 정도 했는데 이건 지금도 그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때문에 그 컨셉텔스라는 이 회사하고 그 PR인 VR 그러니까 폐 환자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PR은 Pulmonary Rehabilitation, 그러니까 만성 재활이죠. In VR, VR을 통한 만성 재활을 활용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 이제 보통 의료 쪽 같은 경우, 이게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인데 이 기술만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이 있을 때는 단지 그 전문가 파트너십을 갖든지 아니면 전문가가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성공적인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참 진입장벽이 높은데 의사가 시작했기 때문에 환자 데이터 접근이라든지 아니면 의료시장 접근에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회사보다는, 그러니까 기술을 이런 VR을 구현하고 컨텐츠를 만들고 이런 회사들은 이게 굉장히 느리거든요. 어떤 뭐 FDA 승인도 받아야 되고 뭐 이게 걸리는 게 너무 많은데 이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훨씬 뭐 그렇다고 해서 기술력이 아주 뛰어나다 그런 건 아닌데 아주 심플하지만은 거기에 맞게끔 만들어가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빠르고 그다음에 의사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 부분들이 접근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진행된 그런 건데 지금도 현재 같이 이렇게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VR로 보통 이 폐 환자가 70대 80대 노인분들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장 아이디어한 케이스는 페이스 페이스로 훈련하는 건데 대부분 인게이지먼트가 너무 낮고 그 다음에 실증을 느껴서 이렇게 재활 확률이 높지 않고 가장 문제는 나이 드신 분들이 폐 숨을 못 쉬면은 거의 이제 죽는 어떤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COPD가 높으면 높을수록 병원에 환자가 노인분들이 들어가면 이제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 병원에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정부에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VR 기술로 집에서 8주간 원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은 원격 진료죠. 원격 재활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영국 NHS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초창기 2017년, 18년도에 이 했던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BBC 뉴스에 나왔는데 잠깐 보시죠. Now, working to keep some fitness or mobility while you're struggling with illness can often be difficult. Wouldn't it be easier to do the exercises in the sunshine next to a tropical beach? 그래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재활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힘들고 이런 부분인데 이제 VR로 해서 이 트로피컬 비치에 가서 인스트럭터를 따라서 이렇게 재활하는 그런 아이디어로 초창기 시작인데 이 부분은 2018년 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떨어지긴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의사하고 간호사, 피지오세라피스트가 컨텐츠 제작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주 컨텐츠 자체는 허접해 보이지만은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것 같아요. 네. 정말 사람을 살리는 VR이네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virtual reality instead. Our health. These people are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점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안 와요. 그다음에 너무 비용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완전히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환자가 의사를 만났을 때 페이스 트레이닝 아니면 온라인 트레이닝, VR 트레이닝 이런 식으로 의사가 권하면은 환자들이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의료 시스템 안에 들어갑니다. giving themselves room to breathe. They've all got chronic lung conditions, and these gentle 나이 드신 exercises are 할아버지 opening up 할머니들이 their 훈련에 참여하는 airways. 거죠. Is it useful? Very, yes. I'm enjoying it. And they show you what to do and you have a laugh with other people in the same situations. We're actually trying to get them a little bit breathless, build their confidence.
and in doing so the body responds favourably, so you find that actually you become fitter. Classes like these, not just here but all over the country, are really oversubscribed. For every person here there are 10 on a waiting list. So here in Barrow they're trialling a scheme using new technology so people can get this kind of training in their front room. 지금 이런 피지컬한 트레이닝을 이제 VR로 옮겨서 이게 8주 동안 집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재밌는 거는 여기서 지금 보면은 손에도 이렇게 센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헤드셋 센서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환자 데이터 실시간으로 이렇게 캡처가 되고요. 그다음에 무브먼트도 해서 언제 어떻게 이 환자가 재활하고, 그다음에 8주 동안 프로그램이 있는데 챕터가 8개가 있습니다. 첫 1, 2, 3는 건강, 그다음에 흡연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3, 4, 5, 6, 7, 8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한 재활 훈련부터 해서 좀 고난도 재활 훈련까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모니터가 가능한 거죠. 네. 잠깐. Pauline's in Walney, but in her head, she's on an entirely different type of island. I'm on a beach, and next to you is a little swimming pool. And out there is the sea. Pauline's watching a virtual instructor who's setting out her own personal exercise class. While she does her stretches several miles away, her GP can measure what she's doing and what effect it's having. 그래서 의사가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환자들의 그 단점은 뭐냐면은 그 환자를 볼 때 진단을 하는데 그 외에는 전혀 모니터링이 안 되는 거죠. 물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시간 센서로 이렇게 모니터링 가능한 게 장점인 거죠. So the sensors that are built into the headsets allows us to performance measure patients' activities in their own home. So it gives back patients their independence. They can do. 네.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보면은 이게 2018년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퀄리티가 하고, 그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삼성 기어 VR이거든요. 초창기에 이걸 썼습니다. 그래서 되게 제가 파일럿을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와이파이 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됐냐면은 결국은 헤드셋을 피코로 바꿨고, 그 다음에 이 뭐 이렇게 손으로 뭐 클릭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응시 이추하면은 클릭이 되게끔 하게 하고, 설문지도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설문지를 그냥 VR 상에서 이렇게 하게 하고, 끝나고 나서도 VR에서 설문하게, 모든 것을 다 데이터 컬렉션 아주 쉽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뭐냐면은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쉬워야 되고, 그 다음에 환자 재활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테크놀로지 억셉턴스 모델 뭐 이렇게 기술 수용의 가장 중요한 것이 perceived easy하고 perceived benefit인데, 결국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이 첫째 환자에 맞지 않는 컨텐츠 만들고, 뭐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베네핏이 안 되고 어려우면은 그때부터는 사용이 거부가 되거든요. 특별하게 이 메타버스 뭐 XR 이런 부분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의사들을 편하게 해주고 쉽게 해주고 시간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환자들 좀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기술적인 것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외면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엔트리 베리어가 높은 시장 같은 경우는 쉬워야 되고 유용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초창기에 이제 환자들 대상으로 저기 맨체스터가 중앙에 있는데 그 북부 쪽으로 가서 보통 이게 리모트, 그러니까 서외된 곳 아니면은 도시가 아니라 이게 산간 어떤 이렇게 그런 곳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했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인터뷰 하는 것 중에 예전에는 소파에만 앉아 있는데 지금은 이제 남편과 함께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I felt better both mentally and physically.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훨씬 나아졌다,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I was not going to get out again. 다시는 이제 안 나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숨을 못 쉬는 것 자체는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but this has given me a new lease of life. 새로운 삶을 를 줬고 그다음에 I'm taking control back again. 그러니까 삶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느낌이다. 훨씬 포지티브한 그런 코멘트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사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2020년도에 저희가 그 General Medical Internal Research의 믹스 메소드로 샘플은 10개밖에 안 되지만은 굉장히 유의미한 좀 퀄리테이티브를 중심으로 해서 논문을 발표했었고요. 뭐 거기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 VR이 집에서 홈으로 원격 훈련을 했을 때 컴플라이언스, 특별하게 이 컴플라이언스 부분은 뭐냐면은 시작했는데 완료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한 14% 안 되고 그다음에 제대로 훈련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이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VR에 맞춰서 하면은 환자들이 적절한 걸 한다는 거죠. 예.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JR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피지올로지컬 데이터 트래킹 가능하고 사이콜로지 웰빙이 향상되고 그다음에 환자 질, 삶의 질,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 훨씬 컨피던스도 강해지고 뭐 satisfaction도 있고 인게이지먼트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트래킹 가능하기 때문에 퍼스널라이즈 프로그램을 또 계속 이렇게 디벨롭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아주 이머시브한 러닝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팀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제 코로나 기간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영국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의사를 전혀 만날 수 없는, 한국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었을 텐데 그때 의사를 대면하지 않고 의료 진료를 했던 게 거의 아마 몇 개가 안 되는 그 중에 하나가 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2020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2년 동안 이제 그 두 군데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국 지도인데 그 스타포드셔하고 그다음에 노스 링컨셔 이 두 곳에서 이 VR 프로그램을 NHS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환자 한 명당 뭐 1,200파운드 정도 지불을 했거든요. 그래서 NHS에서 그러니까 원격 진료가 한국은 그게 제한이 돼 있는데 미국이나 영국은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유일하게 코로나 기간 동안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 2,000에서 3,000명 정도 됐는데 저희가 그때 뭐 현재는 한 150명, 300명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지금 논문을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노스 링컨셔에서 했던 그 런 패셔스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 그다음에 저희 대학이랑 같이 협력해서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크로닉 이건 스타포드셔의 NHS 프로젝트로 한 건데 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8주 기간인데 처음에 가면은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그 간호사들이 이 기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디오가 약간 좀 버퍼링이 생기는 것 같아요. Knowledge on how the VR set works when referring patients to the 지금 service. Really hope this 간호사가 helps. 지금 이게 사례를 설명하는 Okay, so I'm 거거든요. just going to mention a little bit before we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세트가 돼 in an 있대요. 이런 식으로. instruction. We can see that 이 everything 키 the patient 자체가 집으로 requires 배달되고 환자가 이제 is within that case. 처음에 사용할지 모르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Within the 이런 box, 식으로. it includes information to make 그래서 that.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환자가 이것에 따라서 I can just 숙지를 하고 that come at the end. 그때부터 8주 동안 들어가고 그 모든 데이터가 이제 그 모니터링이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논문 심사 중인데 한 노스 링컨셔에서 한 140명 정도 대상으로 지금 이 분석을 해서 했는데 한 400명 정도 했는데 그 중에서 뭐 이렇게 적합하지 않고 그런 거 다 빼고 나서 이렇게 참석한 사람들 비율에 비해서 그 완료한 부분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빼고 해봤더니 컴플라이언스 레이트가 85% 그러니까 그 인게이지가 너무 높은 거예요. VR을 했더니. 그래서 보통 페이스 페이스로 하면은 이게
14, 15%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뭐죠? 컴플라이언스 레이트가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did not complete, 그러니까 완료하지 못한 이유가 뭐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든지 VR에, 그다음에 secondary reason, 다른 이유 때문에 스톱하거나 아니면은 뭐 did not enjoy, 이렇게 enjoy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수치가 낮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주거지를 벗어나서 이사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또 훈련을 완료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 피지컬하고 멘탈 부분에 되게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지컬 측면에서는 환자들 70% 정도가 임프루브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멘탈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앵사이어티, 그다음에 이 같은 약 60% 정도, 그리고 디프레션, 우울증인가요? 거기도 50%. 그래서 꽤나 높은 수치가 나와서 이제 처음에는 COPD만 했는데 이 멘탈 부분도 되게 멘탈에서도 효과가 있어서 지금은 이제 COPD, 폐하고 멘탈을 같이 지금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는 이제 제가 잠깐 예시로 보이는 건데, 리모트 페이션트 모니터링 가능해서 실시간으로 몇 초 단위로 환자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산소라든지 허트 레이트 이런 부분들이 했는데, 지금 이 도표는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환자의 이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이상 데이터가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이 환자 이상한데, 그래서 담당 의사한테 연결해서 좀 확인해봐라 해서 조치를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조치를 안 했다면 죽었을 터인데, 왜냐면 이제 숨을 못 쉬면은 뭐 허트가 이렇게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순기능도 있다,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환자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기술적으로 접근하는데 XR 기술과 메타버스 기술인데, 결국은 그 기술이 얼마나 응용되냐, 임플리멘테이션 되느냐, 그래서 예전에는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해서, 그래서 프로덕티비티, 예를 들어서 이 뭐죠?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기존 프로그램에 비해서 VR이 낫냐 안 낫느냐,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얼마나 효용성이 있느냐. 그래서 이 VR을 사용했던 그 환자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해봤더니 병원에 입원한 숫자가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호스피털 베드 데이스, 그러니까 입원한 숫자도 줄었고, 그다음에 입원해서 그 입원 기간도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스트로크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시 재발하는 사례가 많이 줄었던 걸로 나타나서 여기 에스티메이트 리턴 오브 인베스트먼트인데 1파운드에 투자를 했을 때 2파운드 정도 효과. 근데 다른 케이스 같은 경우는 훨씬 낮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상업적으로 이렇게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려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사실은 인베스트가 되는 거거든요. 기술이 그냥 트라이얼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그게 유용하고 도움이 돼야 되고, 모든 사람을 이렇게 살리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비용 자체도 저렴하고 이런 부분들이 검증돼야지 되어도 의료계는 지금 도입할까 말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런 좋은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이 조금 나와줘야지 더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가 지금 보여준 사례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례이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일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더 확산이 되면은 뭐 우리 많은 도움이 되겠죠, 환자나 소사이어티에. 그래서 결론은 이 PRM, VR, 그러니까 리모트로 하는 것들이 좀 괜찮은 컨셉이고, 풀물 환자에게 재활을 할 수 있는 좋은 새로운 어떤 컨셉트인 거고, 그 다음에 이 기존의 재활 프로그램에 비해서 이렇게 완전 대체가 아니라 보완제 같은 거, 그걸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피지컬한 뿐만 아니라 멘탈 헬스도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요. 그 다음에 좀 더
COPD 패션 중에 여러 가지 레벨이 있는데 중증 환자에게도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었고 멘탈 헬스하고 웰빙 이런 부분들이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멘탈 헬스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특별하게 이 셀프 모니터링 가능하니까 셀프 매니지먼트 가능하고 멘탈 헬스나 리모트 페이션트 모니터링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을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뭐야 좀 레퍼럴이 많이 되려면 의사가 이것을 좀 알아서 이렇게 조금 권유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보여주지 않았지만 어떤 지역은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참여를 하는데 어떤 부분은 환자 참여율이 낮아요. 그것은 이제 그 의료진들이 얼만큼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게 인지를 하고 이렇게 권유를 하냐 이런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헤드셋이 더 발달되고 그다음에 더 안전하고 특히 헬스 같은 경우는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환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기가 발달하면은 훨씬 더 쉽게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향후에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컨텐츠를 의사하고 전문의하고 피지오테라피스트가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 그리고 계속 임프루브 해야 되는 거 이거는 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분야도 뭐 문화라든지 아니면 트레이닝이라든지 어떤 분야든지 전문가하고 같이 하지 않게 디자인되고 디벨롭 되면은 거의 이제 엔드 유저들이 보고 looks good, sounds good 근데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발하고 디자인할 때 전문가가 들어오는 것. 그래서 제가 그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니까 의사 아니면은 뭐 미술가 아니면 그 전문 분야 했던 사람이 굉장히 기술에 대한 이해가 많아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좀 더 훨씬 더 빨리빨리 하는 것 같아요. 기술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했기 때문에 아니면은 섹터 전문가하고 테크놀 전문가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완전히 맺어야지 이게 제대로 된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사용되고 그다음에 투자가 되고 정부에서나 민간에서 이렇게 구입하고 이런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멀티랭귀지도 필요하고 뭐 아까 말했던 멘탈 헬스나 통증 왜냐면은 이제 모니터링 가능하니까 다양한 부분에 그냥 COPD만 했는데 다양한 부분에 활용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다른 분야죠.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국립암센터에서 한 3년 전에 2년 전에 이제 과기부 지원을 받아서 닥터 메타라는 플랫폼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긴 한데 뭐 잠깐 이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비디오를 잠깐 앞부분만 하겠습니다. 과기부하고 나이파랑 스마트 헬스케어 국립암센터 같이 협력해서 한 프로젝트인데 약간 플렉십 프로젝트처럼 해서 헬스케어, 퍼블릭 헬스 섹터 중에서 네, 다학제 컨퍼런스 플랫폼은 제가 보니까 시간이 조금 이렇게 안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닥터 메타 안에 그 다학제 컨퍼런스가 있어서 그 국립암센터가 있고 지방 27개 병원이 연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암 관련해서 병원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훈련을 이 닥터 메타를 통해서 의료진들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또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4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계속 이제 과기부에서 복지부로 넘어와서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협회랑 그다음에 업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같이 참여하고 있어서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초기 단계 논문도 발표를 했고 계속 진행 중인데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영국의 그 뭐죠, 암센터랑 연결해서 국제적으로 이 컨텐츠를 플랫폼을 만들어서 교류를 해서 이제 영국을 기점으로 좀 글로벌 확산하는 약간 그런 형태로 향후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NIHR이라고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Research인데, 여기하고 i3 시뮬레이션이라는 기업과 같이 해서 이 보면 NIH라면 그 지역의 거점 모든 헬스케어 리서치들이 이곳을 통해서 집행되거든요. 그래서 병원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제약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많은 리서치들이 진행되어지는데 이 쉐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부에 있는 의료진들이 이쪽으로 맨체스터로 오게끔 하려는 그런 목적들. 그래서 메타버스 지금 현재 플랫폼을 지금 디벨롭을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유스 케이스라든지 리서치 결과들이 빨리빨리 나와야지. 보통 일주일 단위로 얼마나 빨리 쉐어가 되고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뭐 10억 뭐 이런 어떤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이분 초창기라서 제가 좀 그냥 사진하고 이렇게 이것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디지털 헬스 같은 경우는 많은 변화가 있고, 예전에는 그냥 헬스하고 테크놀로지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제 소비자의 가치나 경제, 디지털 기술이 융합되어서 이 헬스케어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로 넘어가는 그런 전체적인 그런 트렌드가 있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액세서빌리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용한 그런 헬스케어 서비스를 모든 사람이 이렇게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메타버스가 이 개념 자체가 되게 유용해요. 왜냐하면 메타버스 자체가 바운더리가 없기 때문에, 그죠? 디지털 안에서. 그래서 헬스케어 needs to be accessed by mass, 이런 측면에서 이제 메타버스에서 헬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시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메타버스는 워낙 많이 잘 알 테니까 자, 넘어가도록 할 텐데, 제가 보는 관점의 그 메타버스의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올 초에 그 논문에 이렇게 써놓은 건데, augmented digital world that is blending 피지컬하고 버추얼 월드 스페이스가 이게 블렌딩 된 거고, 제가 보는 관점은 이 XR이 그 플랫폼 쪽으로 중요하고, 그다음에 AI에 기반이 되지 않는 플랫폼은 그냥 뭐 죽은 시체 같은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터랙션이나 트레이드, 버추얼 이렇게 거래가 가능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크립토커런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결국은 플랫폼 XR과 공간, 그 다음에 AI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 세 가지가 되면은 이제 기존의 그 디지털 이코노미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될 터인데, 아직은 그렇게 그냥 게임이라고 엔터테인 몇 군데에서만 트레이닝 몇 군데에서만 하고 있지 전 산업적으로 도입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시간이 뭐 3년에서 뭐 5년쯤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EU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고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그리고 뭐 AI 같은 경우도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우리의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와튼 스쿨의 그 비즈니스 스쿨 교수가 이렇게 $1,000로 한번 비즈니스 프로포저를 만들고 이렇게 직접 돈도 벌어봐라 했더니 30분 안에 프로포저 쓰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도 만들고 프로젝트도 만들고 돈도 벌고 그런 것들이 이제 AI가 가능하게 한 거죠. 얼마나 근데 이제 AI가 적게 요구하면은 그만큼 하고, 근데 아주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요구하면 그만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되게 이제 중요한 화두가 됐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다양한 그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할루시네이션 팩트 잘 아시잖아요. 사실과 다르지만 그럴듯한 답변을 해주는. 그래서 뭐 교육에서 오개념 습득이거나 기업 뭐 이런 부분들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오픈 AI가 이게 자료 하느라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기사도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비용 처음에는 그 가입자가 너무 많아 좋았는데 이제 그걸 일일이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최근에는 기업 정보 유출 때문에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는 이제 챗GPT 사용 금지했죠. 그래서 이제 그 대응으로 오픈 AI가 이제 기업용으로 또 따로 만들긴 하지만은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앞으로 챗GPT 같은 경우는 이미지, 텍스트, 동영상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만들어내고 언어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뭐 앨런 머스크가 AI 6개월 멈추자고 했는데 뭐 자기네들은 또 AI 회사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또 그 챗GPT의 역할이 특별히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이렇게 지능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시간상 약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AI에서 헬스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 longer a 다양한 futuristic 부분이 idea. 있습니다. It's already arrhythmias. Atrial fibrillation, or AFib, is a condition that can increase the risk of stroke, heart failure, and other heart-related complications. But until recently, it has been overwhelmingly difficult to deal with it, as it needs continuous ECG monitoring to provide data about heart rate and rhythm. Emergency detection. AI has the potential to highly optimize patient pathways and even benefit nurses too. HCA Healthcare developed a predictive detecting smart bracelets. Epilepsy is the fourth most common neurological problem in the US, following migraine, stroke, and Alzheimer's. Or skin checking apps. Skin checking applications allow users to take pictures of their suspicious skin lesions, upload these pictures, and get the images evaluated by an AI algorithm. These algorithms work. Number 5, stroke detection. The Wiz LVO app uses a deep learning algorithm to automatically detect stroke. Breast cancer detection. Breast cancer is one of the most prevalent cancer diagnoses for women. But deep learning models aiming to find. Number 7, drug discovery. Advanced algorithms could fundamentally. 그래서 이제 뭐 제가 하는 AI의 활용도는 뭐 무궁무진하고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XR 기술과 만났을 때 굉장히 그 시너지가 엄청나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어떤 기술적 AI하고 XR 기술이 융합돼서 우리들이 원하는 걸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이 이제 비즈니스적인 부분까지 도입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메타버스 경제가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생성 AI를 통해서 컨텐츠 제작은 가능한 시대가 왔고요. 텍스트에서 넘어서 이미지, 음성, 3D 동영상, 아바타 뭐 얼마든지 이제 가능한 앞으로 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가상 공간 안에서 XR과 만났을 때 XR이 공간을 제공해 준다면은 AI는 컨텐츠 상호작용을 해줄 것이고 그 부분이 블록체인과 연해서 경제가 되면은 그 경험의 어떤 완성, 경험의 총체가 돼서 이 부분들이 이제 의료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모든 산업에 확산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엄청난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이 이제 몇 년 걸릴 터인데 이때는 그런 환경들이 조금 더 조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타버스는 죽었다. 저는 좀 잘못된 생각이고 이제 이런 기술들이 각각 발전을 하는데 어떤 때는 막 AI가 옛날에 그 알파고 나왔다가 한참 했다가 업앤다운하고 뭐 이렇게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기술들이 업앤다운은 계속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기술들이 점점 더 발전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메타버스 공간 안에 여러 가지 경제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정말로 디지털 이코노미 측면에서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TPL이랑 메타버스 하이스쿨 보면은 처음엔 this could be cool.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괜찮다. 그다음에 I don't understand any of it, but it will change the world. 그래서 투자하자. 그다음에 why isn't anyone buying our NFT? 왜 NFT를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지? 뭐 그다음 단계는 뭐 계속 가자.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이런 하이프 사이클이 있는데 한국은 아마 뭐 3단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럽이나 이런 데는 2단계. 그다음에 아프리카는 1단계. 제가 뭐 아프리카도 가고 유럽도 가고 한국도 왔다 갔다 해 보면은 그 메타버스를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이게
이렇게 옛날에 2년 전에 한국처럼 막 이런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좀 염두에 네. 두고 지금 한국은 여기에 있거든요. 여러 가지 다크버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저 논문도 혹시 시간 되면 참고해 주시면 볼 것 같아요. 4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그 네거티브한 부분들을 봤는데 이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컨슈머 웰빙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메타버스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중점 부분들이 있는데 네거티브한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시오 컬처럴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시사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아이덴티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누가 누군지 몰라요 현재는. 그다음에 인식이 안 돼, 오센티케이션이 안 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덴티티가 안 되고 인식이 안 되고 은행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거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면은 제가 볼 땐 경제가 되지 않을까. 근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제가 세미나를 헬스케어하고 프로페셔널하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뭐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지만은 뭐 현재 문제점 있는 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폴리시가 없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부분은 그다음에 스탠더다이제이션 에스컬한 부분들 뭐 부분 문제고 그다음에 메디컬 디바이스 등록하는 것들 그다음에 데이터 프라이버시 AI 아바타 사용할 때 에스컬 이슈 그다음에 아이덴티티 오센티케이션 뭐 그다음에 이것을 상용화되려면 프로덕티비티 코스트 이펙티브니스 이런 부분들이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그림은 이게 메타버스 헬스케어에서 이런 형태로 앞으로 향후 진행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의료정보보호법, 헬스케어, 테크, 페이션트가 같이 워킹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효 대사가 이런 말을 했죠. 옷을 끼울 때 바늘이 필요하지 창이 필요하지 않고 비를 피할 때 우산이 필요하지 세상을 덮을 천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결국은 적정 기술이 너무 필요하다. 특히 의료에는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 중심의 기술로 기술 테크놀로지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훨씬 더 스피드가 빠르게 그다음 유용한 것들, 그다음 소셜 베네핏, 소사이어털 베네핏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은 많은 기회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뭐 연구도 하고 프로젝트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퍼런스가 내년에 한국에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참여해서 좋은 사례 나눠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